오늘은 한국의 결혼 정년기 남녀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각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보고 결혼하거나 선을 봐서 결혼하거나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마치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같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는 결혼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40만 건 이상의 혼인 건수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로 지금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약 6년이나 늦춰졌습니다. 결혼이 당연한 선택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불안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는 건 어렵습니다. 물가와 집값은 치솟았고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인식조차 점점 옅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살거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작은 공간에서 혼자 삽니다. 이제는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채 혼자 나이 들어가는 남자와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겐 결혼이 인생의 기본 코스였다면 지금 세대에겐 결혼이 선택이고 때로는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업의 불안정이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아예 일자리를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전문직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세대에겐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취업 문턱은 높아지고 정규직은 줄어들고 프리랜서와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가라는 냉정한 평가 위에 세워집니다.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정말 결혼이 옛날처럼 당연히 가능한 선택일까요?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집 문제입니다. 부모가 잘 살아서 도움을 준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는 것도 불편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의 대다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집값이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건 분명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힘들게 돈을 모으셨다는 걸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자식의 결혼에 쓰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높은 집값과 물가가 버겁습니다. 집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전세 대출로 시작한다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고소해봤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령 집을 산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기지론 30년을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과연 집값이 오를까요? 강남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외곽이나 지방의 집값 전망은 어둡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대, 지금 산 집이 미래의 자산이 될지 아니면 짐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낸 것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을 선택하든 하지 않든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곧 가족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가족 잘 챙기지 못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챙겨야 합니다. 생신과 집안 행사,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시댁부터 가야 하는지, 친정부터 가야 하는지,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상대방 쪽은 제사를 지낸다면 이런 대소사 속에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결혼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만 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비용 자체도 큰 부담입니다. 당사자들은 간단하게 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고 주변에 이미 뿌린 것이 있으니 생략하자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결국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전히 집안 대 집안의 문제입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가 부모님들이 체면을 세우고 주변에 뿌린 게 있기에 결혼식이 커져버립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비교와 경쟁입니다. SNS를 켜면 보입니다. 화려한 예식장, 명품 드레스, 수억이 들어간 신혼집과 신혼여행. 부자들의 삶, 잘 사는 사람들의 결혼은 눈부시게 빛나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나는 어떤가요? 월세 원룸, 전세 대출, 앞날이 불투명한 직장.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비교는 시작돼 있습니다. 나 같은 형편에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남들처럼 못해주면 시작부터 불행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경제력의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전문직으로 성공해 결혼을 치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중소기업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비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결혼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남들과 비교당하느니 아예 시작하지 말자. 이런 심리가 젊은 세대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의 선택이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와 평가 속에서 버텨야 하는 시험대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대마다 다릅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은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속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30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의무보다 나의 행복을, 책임보다 나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유를 잃는다. 내 삶의 선택권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젊은 세대 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혼율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혼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평생을 약속해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이 책임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대는 혼자 살아가기 좋게 변했습니다. 청소, 밥, 교통은 훨씬 간단해졌고 취미와 여행 같은 즐길 거리도 넘쳐납니다.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연애조차 하지 않는 2030 세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사랑마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돈도 없다. 이런 말은 이제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본능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 더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 조건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만 짝짓기를 합니다. 본능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이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맞벌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90년대처럼 외벌이로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남녀 모두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해야 연애와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시작조차 가능해진 것입니다. 남자들 또한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보다는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더 커진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은 제도와 본능, 경제적 조건,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얽혀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결혼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안정감과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고 슬픔을 함께 견뎌낼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일 땐 감당하기 힘든 일도 둘이라면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모로서의 의미도 생깁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의 방향이 더 뚜렷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은 내가 아플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간호를 해주고 끝까지 내 삶을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결혼은 때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나 하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깊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꼭 결혼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정감, 동반자, 책임, 성숙. 이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애, 우정, 공동체, 심지어 혼자의 삶 속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분명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혼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은 의무였고 사회가 정해준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불확실한 직업, 높은 집값과 물가, 가족과 문화의 부담 그리고 비교와 박탈감까지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길이 아니라 큰 결심이 필요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가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부모님이 바라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결혼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알맞은 때일 것입니다. 누구도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의 책임과 의미를 누가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당신이 선택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